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방송, 신문 이런 것들을 보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관련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비중도 많고 양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균형 있는 보도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왜?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한국 정치에 미칠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개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 금태섭 전 의원과 오찬을 했고, 이 자리에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이 아마 참석을 하려고 했다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오찬이 끝난 뒤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똑같지 않나? 근데 따로따로 할 게 없으니까 한번 서로 협조해서 하나로 가보자는 취지의 만남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마치 대변인인 것처럼 돼 있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당이 현재 가장 심각한 아젠다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할 것 같으면 국민이 판단하게 될 거고, 결국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데 있어서 취지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회동 후에 페이스북에 대구와 경북 25개 의석, 경남, 울산, 부산 합쳐서 30몇 석이 있는데 바람에 따라선 그 안에서 절반 이상 승리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대구는 누군가가 꽂힐 것이다. 아마 친윤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또 용산 대통령실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보이는데, 검사나 용산 행정관 그 사람들 중에 의미 있는 심판의 대상이 있으면 붙을 것이다. 본인이 나가서 출마해서 그 사람을 꺾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어제 S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일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신당을 한다면 스펙트럼 넓은 그런 어떤 전국 정당, 수권 정당 이런 걸 목표로 해보고 싶다고 그러더라.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남 쪽 신당 이런 걸 또 강조한다. 그건 약간 모순되는 거 아니냐. 전국 정당이라는 것과 스펙트럼 넓은 정당이라는 거 하고 영남 정당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자기는 국민의힘에 대한 복수 정당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지금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거지.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왜냐면 수권 정당, 스펙트럼 넓은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영남에 가서 자기가 맞붙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영남 정당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것도 매번 TK, PK에서 30석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두 개가 모순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관찰자로서 정확하게 이준석 정당의 실체, 그걸 밝힌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온통 이렇게 이준석 신당에 관한 기사들로 거의 도배가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균형이 맞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치 기사라는 거는요, 대한민국 정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결국 국회의원 숫자하고 매우 큰 관련이 있습니다. 집권을 했느냐 못했느냐, 지금 그게 국민의힘이죠. 집권당 아닙니까? 비록 의석 숫자는 작지만 집권당이니까 그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행정권을 통해서. 민주당 지금 168석이라는 그야말로 거의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입법부에서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이죠. 그런 점에서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정의당 6석밖에 안 되지만 일종의 정의당의 데스노트 이런 얘기도 있고, 민심의 하나의 잣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한
기사를 그 정도의 균형감에 맞게 써주는 거예요. 집권당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과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뭐 당장 뭐 무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뭐 검사 탄핵안, 뭐 이런 거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켰다가 철회시켰다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향이 있죠. 국민들 생활과도 밀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가 되는 거고, 기사가 크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준석 신당은 과연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물론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 경우에는 제가 한 두세 석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 4년 전에 열린민주당하고 똑같은, 아마 그래서 그때 뭐 열린민주당이 5.4%인가 뭐 얻었죠? 뭐 그 정도, 글쎄 그 정도나 얻을 수 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3% 이상을 얻어야 의석 배분이 되는데 3% 이상을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당인데, 이게 그런 정당에 이렇게 많은 신문, 방송 그걸 할애해서 지금 쓰는 것이 과연 균형감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본인이 근데 우선 자, 첫 번째, 본인이 신당을 정말 만들긴 만드는 것이냐. 본인도 어디에서 어떤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만들 가능성 55%. 그럼 안 만들 가능성도 45%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만들지 안 만들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냥 모색 단계죠. 모색 단계. 그리고 뭐 자기는 뭐 만들면 뭐 30석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정치를 좀 안다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거의 영석으로 봅니다. 영석. 의석을 얻을 곳이 없다고 봅니다. 비례 전문 정당을 하면 아마 두세 석 확보할 수 있을까? 의미 없는 정당이 되는 거죠. 별로. 총선 치르고 나면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지금 뭐 금태섭 전 의원이 뭐 무슨 교섭단체 구성 얘기한다고 그거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치를 좀 안다는 사람은 그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상황인데 영석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제가 그래서 어떤 다른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기사만 된다. 근데 기사도 이렇게 크게 다뤄줄 기사는 아니다. 왜? 대한민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런데 무슨 이렇게 뭐 대서특필이 될 만한 건 없다. 그런데 왜 그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0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이었죠. 탈당을 했습니다. 신당을 만들었죠. 뭐 미래 뭔가 하는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때 그 기사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든 신당과 2023년 이준석이 만들지도 않았고 만들겠다는 신당과 어떤 게 더 정치 기사로서 비중이 클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이준석 신당은 만들겠다는 것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온 사방에 크게 다뤄지느냐? 궁금하시죠?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 저는 이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반감을 가지고 있는 현장 기자들 또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현장 기자들이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를 크게 써주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 판을 좀 크게 보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거는 그 지난번 대표가 돼서 이제 국민의힘의 기존 그 어떤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다 라는 그 판단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맞았던 거죠. 그게 실제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나 기여를 해서 정권 교체가 됐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저는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건 그때의 이준석의 역할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때고, 자, 지금의 이준석의 역할, 대한민국 정치에서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역할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준석 신당 생기지도 않고 생겨봤자 별 의미 없는 신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까? 그건 결국 현장 기자들과 아니면 이 데스크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좀 그 기사를 일부러 키워주는 경향, 균형을 잃었다는 거죠. 판 크게 보면 의미 없는 신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왜 이렇게 기자들이 잘 모르고 쓸까? 뭐 이런 의문을 제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죠. 저희들의 눈에는 이 신당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기사를 크게 쓰는 것처럼 균형을 잃은 거는 없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건 뭐 저는 점쟁이가 아니니까. 다만, 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은 나중에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의석 확보를 거의 못할 것이다. 오히려 금태섭 신당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약에 어디에 나가면, 수도권 어디에 나가면 당선 가능성이 이준석 전 대표보다는 더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이 기사는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다. 정치 기사라는 거는 한국 정치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에 비례해서 기사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지금 이준석 신당 기사는 그 영향에 비해서 너무 과대 포장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다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기사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어찌 보면 진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기사가 없다 보니까 이준석 신당의 기사가 커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기사가 이렇게 커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여야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정치부 기사를 다루는 어떤 균형감, 이걸 잃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제 김종인, 이준석, 금태섭, 이 세 사람이 만난 게 무슨, 나중에 보시면 무슨 그렇게 의미를 갖겠습니까? 자기네들의 일종의 선전전에 불과한 건데, 그게 결실을 맺어서 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무슨 아젠다가 무엇인지를, 우리나라 정치가 아젠다 가지고 유권자들이 표 찍어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나서서 내가 내년 총선 때까지 이 젊은 정치인들을 키우고 나의 역할은 끝난다, 내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겠다 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관심을 모아야 되죠. 왜냐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전문가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그리고 혹시 그럴 경우에는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더 높아지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에 이 이준석 신당이 미칠 영향이라는 거는 거의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기사를 취급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